비교원 광고입니다.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사용하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최대 128만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하시면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 가입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이 가입을 한다면 한 사람당 4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 무제한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히 있고요. 한 건의 보안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포털에서 비교원 검색하셔서 상담 신청하시거나 전화 1670-2571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중에 먼저 도착하신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자, 김정환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장윤성 기자가 조금 늦으시니까 도착하기 전에 우선 이 법조인들과 할 수 있는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선관위 투표용지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검경 합수본 수사를 지시했고 오늘 그 수사가 본격화된다라는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실 수사라는 것은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 이 부분이 중요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게 사실은 어려운 일일 수 있지 않습니까? 매우 어렵죠. 예. 범죄가 굳이 된다면 글쎄요, 뭐 직무유기죄 같은 건데 확정적인 고의가 또 필요한 범죄이기도 합니다. 예. 지금 보면 부정 선거보다는 부실 선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부실 선거 관리, 예, 아주 관리. 관리를 아주 어설프게 했고 준비를 미흡하게 했던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예. 뭐 수사를 해서 그 전말을 밝히는 건 필요하지만 그 수사를 통해서 뭔가 처벌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주 조금 한계가 지금 단계에서는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신 게 그 범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떤 행위가 있으면 그것이 위법하다라고 할 때 예. 위법하니까 범죄가 성립한다. 이거는 이제 형사상 규율이고요. 위법하니까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는 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행위가 불법 행위가 성립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당일날 투표를 갔다가 못한 사람이라든지 투표가 지연된 사람 같은 경우에 국가배상 청구 같은 걸 할 때 이 당사자들이 그 선관위의 직원들의 어떤 불법 행위는 인정받을 수가 있죠. 예. 그 불법 행위 인정 중에 본인이 숙지해야 되는 법령을 공무원이 판례가 본인이 숙지해야 되는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도 불법으로 보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더 중요한 건 이제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국가배상 청구하는 국민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뭐 해당자가 있으면 청구를 하시겠지만 더 중요한 건 징계 사유는 또 범죄와 별개잖아요. 이건 굉장한 중징계 사유입니다. 선관위 내부에서 해야 되는 징계를 얘기하시는 거죠? 징계는 이제 선관위가 어떻게 조직 개편이 된다라는 거는 지금 너무나 명확한 사실인데 이 해당 공무원분들의 과실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다 징계 사유가 성립하기 때문에 예. 아니 말하자면 네. 그 내가 선관위 직원인데 뭔가 네. 잘못했어요. 네. 그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실수한 거다라는 취지로 얘기한다면 이건 범죄하고는 또 얘기가 달라요. 범죄랑은 실수라도 다르지만 징계는 받을 수 있죠. 예. 징계는 받게 되고 실수도 예. 그 할 수 있는 실수가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실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불법행위 성립. 그러니까 실수도 예컨대 교통경찰이 교통법규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교통법규를 모르면 안 되는 것처럼 선관위 직원이 선거관리와 관련된 프로토콜 절차 이런 것들과 관련돼 가지고 뭔가 놓친 게 있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중징계 사유가 되죠. 그렇군요. 네. 지금 어찌됐건 선관위 어디선가 이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네네. 이게 뭐 지휘체계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어떤 명령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수행하는 직원 단위에서 무언가 잘못됐을 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합수본 수사를 통해서 알아보겠다라는 것이라면 지금 법원에서는 말이죠. 잠실 그 투표용지 보관 상자하고 해당 CCTV 영상을 증거보전 명령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제 이게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거보전 명령이라는 게 법원이 이제 이 사건이 향후 법적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 증거로 활용할 것이니까 우리가 확인할 때까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여라. 예. 예, 이런 이제 의미가 있어서 특히 단순히 이제 그대로 유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법원이 직접 가가지고 이것을 살펴보는 검증을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선거 관련돼서 어제 이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선거와 관련된 모든 관련된 것들이 향후 사법부에서 판단할 증거로 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힌 거죠. 네. 이게 이제 선거 무효가 되기까지는 아주 멀리 걸릴 그렇죠. 겁니다. 예. 근데 그리고 이제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쉽진 예. 않아요. 그리고 이 청구인 적격 문제도 있어요. 오세훈이 해야 되나 누가 해야 되나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선거에서 당선된 그렇죠. 사람, 예. 그러니까 될 만한데 떨어진 사람 등등이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길이 걸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 보존이 됐다. 아마 신청을 하고 법원이 받아들인 그렇죠. 거거든요. 예. 지금 단계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본 것 같아요. 결론하고 상관없이 결론 여부와 상관없이 요건 꼭 살펴보아야 되겠다는 예. 게 법원의 어떤 결심 같고요. 그 베를린에서 부정선거, 부실선거가 비슷한 예, 게 예. 있었어요. 투표를 안 열어가지고 그게 아마 4, 5년인가 5년에 소요가 됐습니다. 그렇죠. 소송까지 다 예, 예, 마무리될 때는. 그래서 그 예를 봤을 때는 재판이 이게 이제 1심 뭐에서 다 끝나지도 않을 뿐더러 선거 재판 2심인가요? 뭐 그렇게 계산했을 때는 상당 오랜 시간이 시간이 소요될 일단 걸릴 보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제 법적인 어떤 절차도 있을 것이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 등의 행정적인 절차도 있을 것이고 이게 동시다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이제 조현옥 변호사가 위원장이 되는 진상규명위원회도 지금 발족을 한 것이고 경찰과 검찰의 합수본에서는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고 이게 뭐 각종 언론들이나 이런 곳에서도 해당 사항들 계속 취재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부족하다고 했던 투표 용지가 원래 말한 것들, 그러니까 발표했던 것들보다 더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투표소의 개수도 더 많아지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어떤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건 틀림이 없고요. 뭐 아시다시피 그 개표 당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시위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분명한 건 이 시위의 양상은 몹시 바뀌고 있다. 몹시 변하고 있다. 지난 주말 사이에 많은 젊은 세대들이 등장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건 부정선거와는 선을 긋고 그 외에 재선거라든지 다른 어떤 구호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월요일이 지나면서 또 밀려나고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부정선거자들의 목소리가 더 크고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일종의 위법 행위들 있잖아요. 네. 뭐 유소년 우리 핸드볼 선수들의 뭐 양말을 벗어봐라 그랬다든지 아니면 핸드볼 경기장 안에 있는 다른 어떤 사무실에 출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 네. 이런 부분들은 어때요? 누군가가 그건 고발을 해야지, 고소를 해야지만 아니죠. 그건 진행이 지금, 되나요? 예, 아닌가요? 그 제가 보니까 협박, 강요 이런 것들이 다 성립할 것 같은데 그거는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직권으로.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경찰이 하는 일이 경찰이라는 것이 법적 개념이 위험의 제거, 위험의 예방이거든요. 그 유소년들에게 그리고 어떤 그런 검문 검색을 사적으로 당한 그 사람들한테 위험이 발생한 게 너무 명백하잖아요. 저 그 영상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경찰이 강하게 개입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있는 경찰이라는 사람이 네. 그러면 성적 수치심 느낄 수 있어요. 그러지 마요. 뭐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뭐 판단을 아마 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이게 좀 아주 간단합니다. 친고죄나 뭐 반의사 불벌죄 같은 경우에 고소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범죄들은 사실은 그런 고소 없이 직권으로 인지해서 가능하거든요. 막 경찰이 근데 선거나 이런 부분에서 정치적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순하게 아니면 조금 완화된 어떤 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언어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미국이나 이런 데 강력한 쪽에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공권력이 선별적으로 쓰이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요.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여러 뉴스들 체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고공 시위하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시위에 대해서는 바로 현장에서 체포하고 구속영장 청구하고 구속영장 집행되는 데까지 굉장히 발빠르게 뭔가 진행되는 경찰력의 동원을 볼 수가 있었는데 맞아요. 지금 이 잠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위법 상황들은 미디어에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그런 얘기가 들려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집회 시위와 관련된 어떤 그 진압과 관련돼 가지고 과거에 굉장히 폭력적인 진압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된 거에 가장 중요한 계기가 핸드폰이라고 보거든요. 영상을 찍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경찰들이 자신들이 하는 행동들이 다 영상이 찍히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그 주저함 같은 게 생긴 거거든요. 오히려 지금 이제 그 일부 그러니까 그 시위에서 일부 정말 그 뭐 극우적인 세력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그렇게 범죄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좀 어떻게 진압해 봐라라고 제가 뭐 약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서 영상을 들이대고 있는 거죠. 그 오히려 공권력이 정말 개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개입하지 못하고 예,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건 경찰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경찰이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오히려 하셔야 돼요. 경찰서장이 그만둔다 그러자. 뭐 지금 뭐 그분은 뭐 정년이 다 됐다, 그리고 뭐 몸이 안 좋다, 뭐 이런 이유로 송파 경찰서장이 사의를 표했다, 네. 이 뉴스도 나왔는데 글쎄요, 이렇게 해야 될 일인가? 사실은 경찰의 주무부처라고 하면 행안부가 될 텐데 그렇죠. 뭐 장관 단위에서든 뭐든 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선량한 시민들이 현장에서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저는 좀 지침이 좀 나왔으면 해요. 경찰이라도 하더라도 행안부 장관이 이제 그 직속 상관 기관이라면 정부에서 얘기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안 하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완화되게 하는 거는 정치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고 이런 등등의 이제 때문에 안 하는데 범법은 범법인 거고요. 그렇죠. 경찰이 그 작용을 하라고 경찰을 그 배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경고해서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김영환 변호사는 이제 헌법학자시잖아요. 네네. 우리 지금 뉴스에서도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앙선관위라는 기관은 헌법기관이다. 네. 그런데 헌법기관이라서 뭐 행정, 입법, 사법 그 어디서도 통제하기가 쉽지 않고 헌법 자체의 정신이 그러니까 그렇다면 선관위가 이런 문제를 일으켰을 때 과거 감사원도 감사를 포기했던 거 아닙니까? 감사가 안 된다라는 이제 그렇다면 있었죠. 지금은 어떤 해결책이 있는 걸까요? 지금 이제 그 우리가 한 가지 짚어볼 게 헌법 기관이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헌법 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있을 때 우리 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조직을 지금 다 헌법이 규정을 해놨어요.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명을 대법원에서 3명, 국회가 3명, 대통령이 3명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각급 선관위, 서울시 선관위, 송파구 선관위 예. 이거는 법률로 다 정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해야 한다. 이 얘기는 심지어는 현재 상설로 규정되고 있는 각급 선관위를 비상설로 돌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국회에서 선거철에만 일할 수 있게끔. 예. 예. 그러니까 통제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내부적 통제, 외부적 통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우리가 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을 헌법이 아무리 규정하고 있어도 법원 조직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곳은 국회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다시 어떻게 재편을 해야 될지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된 그 나중에 결국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개편하는 이유가 다음 선거 때 이런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선거 관련된 설계 키는 다시 국회로 넘어간 거예요. 아하. 그렇다면 이제 뭐 꼭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직을 건드리려면 개헌이 필요한데 지금 문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직 때문에 문제가 된 건 아니거든요. 개헌보다는 그 법률로 네.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이제 더 보강할 수 있다. 네. 중선관위와 관련돼서 제가 좀 약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요즘 일어나고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사표를 대법원장한테 냈더라고요. 저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상징적으로 대법관이었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마치 대법원장이 자신의 상급기관인 것처럼 사표는 자기 임명권자 상급기관한테 내는 거거든요.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할 권한이 없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권한이 대법원은 3명밖에 없거든요. 사실 법적으로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대법관이 해왔지만 예. 9명의 중앙선거관리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되어 있어요. 당연히 사표를 제출하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으로 사표를 제출했어야죠. 근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하신다는 그 대법관님께서 전혀 예. 판단을 잘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까지 너무 저는 뭐가 정말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마저도 엉망이다. 네네. 예. 심지어 사표 내는 것마저 어떤 체계 없이 진행이 되더라. 예. 그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여야 할 것 없이 국정조사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 그 여야가 국정조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 다른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국조 대상에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국민의힘에서 이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밝혀내기 위해서보다는 저는 국정을 좀 발목을 잡는 그런 모양새로 보이거든요.
뭐 사실 국정조사 뭐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예. 한다면 그 원인이나 그 문제점들 같은 걸 찾아내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 정부 특히 대통령하고 관계성이 있나요? 저는 관계성이 없다고 보이는데 오히려 대통령이 여기 뭔가 개입을 하면 개입을 하면 그게 잘못된 문제 거죠.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예. 상정해 두고 지금 국정조사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국정조사가 좀 가장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본질이나 진실을 보기보다는 어떻게 지금 국정 운영하는 걸 좀 발목 잡거나 그것을 좀 잘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좀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법이 괴리가 되는 경우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괴리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게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이거든요.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윤석열 씨가 당시 대통령일 때 어느 당을 지지했을지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중립을 지켜야 돼요. 그게 가장 문제됐던 사건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그 소추됐을 때 기각됐지만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이었어요. 잘 됐으면 좋겠다였어요. 네, 잘 됐으면 좋겠다였는데, 근데 지금 현재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돼서 이번 선거에서 특별히 문제될 만한 부분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떤 선거와 관련된 전체적인 부실 선거와 관련된 거는 그 책임 주체가 선관위인 게 명백하기 때문에 예. 이거는 헌법적으로도 분리되어 있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끌어오는 건 논리적으로 전혀 타당하지가 않죠. 어찌됐건 부실 선거가 일어났고 여기에 이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라고 주장하며 또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이 부분을 어떻게 달래줄 것인가? 이것도 분명히 사회적인 어떤 의견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써먹으려는 안 집단들이 되죠. 있다는 네, 거 아닙니까? 있죠. 그래서는 예. 안 된다는 거죠. 그 집단들에 대해서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공권력을 조롱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겠다. 이 얘기도 좀 많이 공론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실 선거에 대한 처분은 처분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참정권 관련해 가지고 네. 요즘 나오는 논의에 대해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음흠. 하나는 참정권 침해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중요한 논거로 선거가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 투표를 폐지하자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 이거는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논리적으로 참정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사전 투표를 폐지하자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사전 투표는 과거에는 부재자 투표라고 했죠. 예. 부재자 투표 플러스 알파로 사전 투표를 만든 건데 시간과 공간적으로 투표를 더욱더 많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란 말이에요. 예. 쉽게 말하면 사전 투표 폐지하면 대한민국 군인들은 투표를 어떻게 합니까? 투표일 날 다 휴가 줄 거예요? 그렇죠. 안 되잖아요. 원양어선에 계신 그 선원들은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재외동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참정권을 소중히 한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전투표 폐지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투표 폐지라는 주장을 하는 게 부정선거에 근거해서 네. 이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사전투표 예. 폐지, 그러니까 사전투표의 관리의 엄밀성을 이야기를 해야지 사전투표 폐지 말이 안 되고 하나는 또 하나. 그럼 참정권이 그렇게 소중하면 참정권의 사각지대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참정권의 사각지대가 꽤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예. 가장 대표적인 게 이번 선거가 지방자치 선거였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거든요. 예. 주민등록증 가지고 다니시면 우리는 모두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입니다. 예. 근데 그 주민은 국민이 아니라도 돼요.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15만 명 이상이 있습니다. 15만 명이 넘는 이번 외국인들이 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이 10%대인 거 아세요 혹시? 네. 네. 선거와 관련돼 가지고 이 외국인들이 현재 배제되고 있는 그분들의 참정권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분들의 참정권. 지금도 여전히 계단이 있는 곳에 그 투표를 설치한 곳이 굉장히 많고요. 많고 엘리베이터 없는. 네, 엘리베이터 없는 곳.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에 어떤 그 안내해주는 그런 것들도 부실하고 그거는 이미 법원에서도 발달 장애인과 관련돼서 지원을 해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정권의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눈 감으면서 참정권 그 자체만을 주장한다? 그것도 약간 모순적인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래요. 뭐 아주 원론적인 부분부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강론까지 다 챙겨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거고 민주주의 사회가 형성이 되려면 건강하게 형성이 되려면 그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될 것이 선거 시스템일 텐데 이 부분에 참 큰 허점이 생겼다. 뭐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대한민국식이나 되는 나라에서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교원 광고입니다.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사용하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하시면 최대 30만 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 가입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이 가입을 한다면 한 사람당 4만 원짜리 모바일 상품권 무제한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히 있고요.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포털에서 비교원 검색하셔서 상담 신청하시거나 전화 1670-2571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